제주대 교육대학 학생들이 오늘 동맹휴업을 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촛불 집회에는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리대가 한라산 고지대를 대부분 차지해 다른 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종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잦은 비날씨와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조기로 말린 콩나물콩을 수매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가정용 에어컨 배관이 터지면서 냉매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주사에서는 낡은 탓이라며 원인 조사를 꺼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민심도 들끓고 있어서 내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교사들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광장에 모였습니다. 손피켓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칩니다. 동맹휴업에는 480명, 제주대 교육대학생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썩고 부패한 사회와 낡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비교사로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참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동맹휴업 및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학생들은 사라 캠퍼스에서 제주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동맹휴업의 목적을 알렸습니다. 내일 제주시청 앞에서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민평의회와 문화예술인들의 시국 콘서트, 촛불 집회가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갈수록 점점 참가자들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학생들까지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난 민심이 비정상의 정상화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화합과 축제장으로 만드는 촛불 집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한라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바로 제주 조리대인데요. 해발 1,400m 이상 고지대를 조리대가 대부분 차지해 다른 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종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해발 1,600m 선착지완. 구상나무 사이에 등반로 주변에 온통 조리대뿐입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조사한 결과 해발 1,400m 이상 한라산의 88%에 조리대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록담 부근과 안반 지역, 습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지역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철쭉이나 털 진달래는 물론 시롬이나 제주 달구지풀 등 특산 식물의 서식 면적이 줄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리대가 우점하는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수종들이 군락을 이루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개체수는 많이 감소한 거로 판단이 되고요. 조리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방목한 말이 먹어 치운 양은 하루 평균 25kg. 여기다 인위적인 벌채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제주 조리대의 생장을 조절을 해서 다른 생태계들과 더불어 가지고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말 방목과 벌채에 따른 식물상과 지형, 토양 변화를 분석해 조리대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347회 2차 정례회에서 하수처리장 확충 등의 보완 조치 없이 도민의 재산권만을 제약한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 공공하수도 의무 연결 조항과 도로 기준 강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콩나물의 주산지가 바로 제주인데요. 올해는 비가 잦은 데다 태풍 피해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건조기로 말린 콩을 수매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농가 창고에 콩이 든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매가 한창 이뤄지고 있지만 건조기에서 말린 콩나물용 콩은 농협에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콩으로 팔면 40kg 한 가마에 4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주 비가 와가지고서 자연 건조를 할 수도 없는 관계로 인해서 건조기에서 건조를 했는데 농협에서 안 받아가서 좀 답답한 거죠. 자연 건조를 해도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매를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자연 건조를 하니까 또 콩이 더럽다고 이제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요 우리는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콩나물용 콩의 경우 건조가 제대로 안 되거나 품질이 나쁘면 발화율이 낮아져 농협에서도 수매 기준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조기에 갔다 온 거라든지 흙이 묻어 있으면 발화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업자들도 그 콩나물용 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우리 농협에서도 콩나물 콩 용도에 맞는 것만 그렇게 수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가을에 비가 잦은 데다 태풍까지 겹쳐 콩 작황이 부진합니다. 여기다 호주와 중국산 콩 수입량이 늘면서 좋은 값을 받기도 어려워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됩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는 오는 30일 에티오피아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해녀문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해녀 대표 등 5명은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고 해녀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심사기구는 지난달 등재를 권고해 큰 이변이 없는 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밖에 안 된 가정용 에어컨 배관이 터지면서 냉매가스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에어컨이 낡고 오래된 탓이라며 원인 조사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가정집. 에어컨 바닥을 손으로 만졌더니 기름이 흥건합니다. 에어컨 안 냉매가스가 흐르는 배관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링크가 다 빠진 거죠. 현재 주문을 없어야 하는 게 있거든요. 사고가 난 건 에어컨 냉매가스를 새로 주입한 지 일주일 후. 켜지도 않은 에어컨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터진 겁니다. 집주인은 사고 당시 온 집안에 냉매가스가 새어나와 아직도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뻥 소리 가스 터지는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에어컨 쪽에서. 그랬더니 에어컨 뒤쪽으로 안개 같은 게 축 새어나왔거든요. 가스 같은 게. 순식간에 무릎 밑에 쪽 높이까지 온 집안을 하얗게 다 뒤집었어요. 에어컨 제조업체 측은 해당 에어컨이 생산된 지 5, 6년대 낡고 오래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식을 봤을 때 노후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노후된 에어컨에서 이렇게 링크가 빠지는 일들이 있나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사고가 난 지 20일. 제조사 측은 별도의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 외출하실 때 미리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밤부터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인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교적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내일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8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7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오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상수도 요금은 평균 4.3%, 하수도는 평균 2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도립미술관 등 5개 미술관의 관람료와 주차료를 인상하고 서귀포 의료원의 경우 2개의 의료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새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상수도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국비 보조를 요청하고 지방채 발행과 함께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난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하루 수돗물 생산량 1억 5천만 톤 가운데 43%인 6,400톤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일해협 연안 교류 시도연 지사회의가 오늘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지역 발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와 부산, 일본 후쿠오카와 나카사키 등 두 나라 8개 시도연 지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판사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정혜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윤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돕던 윤 씨에게 27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70일 동안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일주일에 3차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낮 시간대에는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새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마을별 공모나 경상사업 보조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